네, 여러분 20장하고 21장 연습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20장에서는 이 문제들을 풀어보고 21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죠. 21장에 좀 문항수가 많은데 이제 반복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유사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자, 20장의 5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처럼 디귿자 모양의 도선이 있고 여기에 AB 길이가 L인 AB의 막대가 어떤 힘을 받아서 속력 V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움직이는 경우에 이제 BL, VR 이런 것들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 본문에서 우리가 예제에서 이미 풀어봤던 문제이긴 합니다. 이때 회로에 유도되는 기전력을 구해보고 전류 그리고 도선이 받는 자기력 회로에서 소비되는 전력 구하는 문제들입니다. 먼저 A번에서 보면 유도 기전력은 이런 식으로 구해 볼 수 있죠. 이제 n이 고리가 한 개이니까 이제 n은 그냥 1로 두고 유도 기전력의 크기만 일단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크기만 구하면 입실론은 d 파이 dt 유도 기전력 입실론은 d 파이 dt로 구해 볼 수 있겠죠. 이제 파이가 바로 PA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장에서 A가 일정하기 때문에 EA, ET가 됩니다. 이 A라고 하는 건 요거 이제 면적이 의미하는 거예요. 요걸 아예 S라고 할까요? A라고 하지 말고 S. 여기 이제 요 알파벳 A하고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요 넓이를 아예 S라고 하겠습니다. S는 그런데 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됩니다.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L 곱하기 X라고 쓸 수 있죠. 즉 X는 변하지, L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ds dt를 L 곱하기 dx dt라고 쓸 수 있는데 이 x가 변하는 비율 dx dt가 바로 이 속력 v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b, l, v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유도기 전력의 크기는 BL, V로 이렇게 세 개를 곱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구해 볼 수 있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전류는 I는 이제 소문자 I라고 할까요? I는 R분의 전압인데 유도기 전력을 써주면 되겠죠. R분의 BLV가 됩니다. R분의 BLV가 답이 되겠고 전류가 흐름으로써 받는 자기력 이 전류가 자기장 속에 있죠. 그러면 그때 이 자기력은 얼마가 되겠어요? FB는 ILB가 되죠. ILB. 그런데 이 I가 R분의 BLV잖아요. 그러면 B제곱, L제곱, V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BL이 하나씩 더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C번의 답은 요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C번의 답이 되는 거고 D에서 이 회로에서 소비되는 전력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저항 소비 전력 I는 I제곱 R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I가 R 분의 BLV인데 요걸 다 제곱한 것이 I제곱이고 여기 R을 하나 곱해주면 R분의 B제곱 L제곱 V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P는 우리가 속도 곱하기 힘 곱하기 속력 이렇게 구해줄 수도 있겠죠. F를 보면 R분의 BLV가 됩니다. 자기력 R분의 B제곱 L제곱 V죠. C번의 답이 되는 거고 여기에 V를 곱하면 B제곱 L제곱 V제곱이 되겠지. 여기 V제곱이 빠졌었네요. 이렇게 결국 같은 값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D번의 답 이렇게 해서 5번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숫자로 나오면 B의 단위는 이제 테슬라로 그리고 L의 단위는 미터로
그리고 V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로, R의 단위는 ohm으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걸 구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7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단면의 넓이가, 여기 단면의 넓이가 0.6m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원형 코일을 10테슬라, B는 10테슬라라고 주어져 있고, 수직하게 놓고 지름을 축으로 0.2초 동안 90도 회전시킵니다. 이때 발생하는 평균 유도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그랬으니까 시간분의 이렇게 회전한 값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기장이 지나가는 면적이 변하는 거죠. 여기 지금 전체 면적을 다 지나가지만 90도 회전하면 아예 지나가는 면이 없겠죠. 그렇죠? 이제 90도로 요 90도만큼 회전하면 그냥 이렇게 선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면적 선으로 이쪽 면을 바라볼 테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도 앞에 우리가 구했던 과정하고 동일하게 구해 볼 수 있습니다. d phi dt. 예. 지금 n이 아예 1이니까요. 그렇죠? 예. 자기장은 변하지 않죠. dA dt 면적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평균 변화량 그랬으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순간 변화보다는 평균 변화량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S라고 할까요? 면적. 여기 세개하는 면적을 S 델타 T. 그러면 B는 지금 아예 10테슬라로 주어졌으니까 그냥 바로 10을 대입합니다. 면적은 현재가 0.6m 제곱인데 나중 면적은 0이 되겠죠. 그래서 면적의 변화는 0.6m 제곱이 되는 거고, 시간은 0.2초가 걸리는 겁니다. 단위는 다 그대로 우리가 MKS 또는 SI 단위로 나와져 있죠. 요거 계산하면 3이 되죠. 그래서 30볼트가 구해집니다. 기전력의 단위는 볼트가 되겠죠. 여기 답은 30볼트가 되는 겁니다. B번에서 또 코일의 단면의 넓이가 3배일 때 유도되는 기전력은 3배니까 이거 전체 다시 3배가 돼야겠죠. 그렇죠? 지금 0.6m 제곱인데 이게 아예 더 큰 면적이 되면 3배가 되면 면적 변화도 3배가 되는 거죠. 어차피 변화는 이 전체 면적에서 0으로 이제 변하게 될 테니까요. 답은 단순하게 그냥 3배가 돼서 90볼트가 됩니다. 쉽죠? 이런 문제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계산할 때는 원래는 이제 d phi dt, 그래서 이게 이제 회전하는 경우에는 파이를 es 코사인 세타 이렇게 둘 수 있잖아요. 그죠? 코사인 세타. d phi dt 하면 bs 코사인 오메가 t로 두고 오메가 곱해지고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이제 크기를 이렇게 써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순간 변화율인데, 여기서는 이제 평균을 구하라. 잘 나오진 않는 문제예요. 대개 이제 우리가 기전력 구할 때는 순간 기전력을 구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평균 기전력을 구하는 좀 특이한 문제였죠.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1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처럼 막대 자석이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자석이죠. 코일 가까이에 놓여 있습니다. 자석이 이제 왼쪽으로 움직일 때, 그리고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흐르는 전류, 유도 전류겠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구하라.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움직인다면 N극이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N극이 멀어지지 못하게 해야겠죠. 렌츠의 법칙에 따라서 N극이 멀어지지 않게 하려면 여기가 이제 S극이 되면 되고, 반대쪽은 그러면 N극이 되겠죠. 이런 자기장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자기장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러려면 엄지손가락을 오른쪽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4개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제 감아주는 거죠. 예.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는 여기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전류계를 1번 전류계를 관통해서 1번에서 2번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A번 문제입니다. A번의 답. 자, B번에 이제 N극이 오른쪽으로 다가와요. 그럼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면 N극, S극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좌쪽이 N극, 오른쪽이 S극. 그렇게 하려면 또 자기장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왼쪽으로 두고 나머지 4개의 손가락으로 감싸주면 반대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 B가 이제 각각 반대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렌츠의 법칙 내용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6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무한히 긴 직선 전류 도선 주변에 사각형 도선고리 3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리 A, B, C에서 유도 전류가 있는 경우 그 방향을 찾아라. 유도 기전력이 있는 경우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유도 기전력이 있으려면 그 고리를 지나는 자석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기전력의 방향은 이 자석 변화에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먼저 전류가 위로 이렇게 흐른다고 했으니까 왼쪽에서는 나오는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오른쪽에서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렇죠? 오른손 법칙 적용하면 엄지손가락을 I 방향, 전류의 방향대로 대고 감아주면 왼쪽에선 나오고 오른쪽에선 들어가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 자기장 자체는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강합니다. 멀수록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A번과 같이 위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무한히 긴 도선이기 때문에 여기 빠져나오는 자기장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에는 유도 기전력이 제로가 되고요. B번 같은 경우는 멀리 가면 자기장이 점점 약해지죠. 그래서 빠져나오는 자기장이 약해지니까 렌츠의 법칙에 따라서는 이게 약해지지 않도록 하려면 더 나오게 해줘야겠죠. 더 나오게. 그렇죠? 이제 왼쪽으로 움직이면 자기장이 약해져요. 그렇지 않게 하려면 약해지지 않게, 즉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기전력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의 기전력이 전류가 흘러야겠죠. 전류의 방향은 이제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고, 오른쪽은 들어가는 자기장이 도선이 멀어지면 약해지겠죠. 자기장이. 이거 역시 약해지지 않게 하려면 들어가는 자기장을 이 도선 고리에 흐르는 전류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는 시계 방향의 전류가 흘러야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B에서는 반시계 방향, 그리고 C에서는 시계 방향의 전류가 흐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역시 렌츠의 법칙 문제입니다. 다음 21번 계산 문제가 되는데요. 반지름이 2.5cm, 길이가 20cm, 400번 감긴 솔레노이드가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원형이란 얘기죠. 솔레노이드의 단면이 원형이고 길이가 20cm예요. L이죠. L은 0.2m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반지름이죠. 반지름 여기 R이 0.025m 또는 그대로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미터, 이제 제곱을 써주는 게 좋겠죠.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 그리고 n은 이렇게 이제 감겨 있는데 이 n이 400이 되는 겁니다. 자체 유도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자체 유도 개수 L 값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예제에서 구했던 그 L 값을 바로 쓰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직접 구해야겠죠. 우리가 이제 L, I는 N, 파이 이렇게 구하죠. 따라서 L은 I분의 N 파이가 되는데 파이는 B 곱하기 면적 S가 됩니다. 이거 그대로 구해주면 되죠. I는 N 뮤제로 NI 곱하기 S 여기에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I는 약분 되겠죠. 그래서 N은 길이 2분의 전체 가문수 N의 제곱 뮤제로 뮤제를 앞으로 뺄까요? 뮤제로 N제곱 그리고 면적 S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집어넣어 보면 길이가 지금 0.2m가 되겠고 뮤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가 됩니다. 여기에 전체 가문수가 400이니까 이 제곱하면 16 곱하기 10의 4제곱이 되겠죠. 4 곱하기 10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곱하기 면적이 단면적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곱하기 반지름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헨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그런데 여기도 이제 10의 4승이 있고 여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아예 0이 나오겠죠. 그래서 구해보면 0.2분의 여기 4파이 곱하기 16 곱하기 파이가 또 있죠. 곱하기 2.5의 제곱은 얼마인가요? 2.5 곱하기 2.5 하면 22.5가 나와야죠. 625가 나와줘야죠. 이게 그렇죠? 125하고 50이니까 6.25가 됩니다. 6.25 2525 곱하기 6 하면 625가 나오니까 0.2로 나눴다는 얘기는 곱하기 5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다 어쨌든 계산해서 단위를 헨리 여기 10의 마이너스 7승 있네요.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7승까지 헨리 마이너스 6승이 나오면 이제 마이크로 마이너스 9승이 나오면 나노 이렇게 붙여줘도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오면 밀리 해줘도 되겠죠? 자, B번에 75mV의 유도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전류의 시간 변화율은 얼마인가? 이거는 일식을 쓰면 되겠죠? di dt 전류의 시간 변화율이니까 요 di dt를 구하라는 얘기죠. di dt는 즉 전류의 순간 변화율은 L분의 입실론. 물론 이제 크기만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방향까지 굳이 걸 필요는 없고 L은 지금 구한 요 L을 여기 갖다 쓰면 되겠죠. 입실론은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볼트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21장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방금 전까지 20장 문제를 풀었고 이제 21장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교류 문제죠. 500번 감기고 n이 500, 크기가 이거 이제 미터 제곱으로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0.6 테슬라의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교류 발전기가 있습니다. 최대 기전력은 얼마인가? 여기까지는 우리 21장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 입실론은 구해보면 n이죠. n이 500 그리고 여기 A라고 할까요? 면적 앞에서는 이제 S라고 했는데 이제 A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이제 B가 되겠죠. 그리고 요 값이 이제 오메가가 됩니다. 그런데 오메가는 지금 1분이니까 60초가 되는 거고요. 120 레볼루션 했으니까 120 회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0 곱하기 우리 라디안 퍼 세컨드로 바꿔줘야 되는데 1회전은 2파이 라디안이죠. 그래서 여기 60분의 120 하면 이제 2가 남고 4파이 라디안 퍼 세크의 각속력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유도 기전력 구하는 문제가 n d파이 dt에서 b 곱하기
A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오메가 t.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인 오메가 t가 되겠죠. 오메가 n b a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요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최대 기전력이니까. 그러면 오메가 nb를 구해주면 이게 입실론의 맥스가 되겠죠. 입실론의 맥스는 오메가가 지금 4파이죠. 4파이 곱하기 가문수 500, 5 곱하기 10의 제곱, b는 테슬라 0.6이죠. 면적은 8 곱하기 20 곱하기 이거 센티미터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2승이 돼서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역시 다 구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눌러 보면 되니까요.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쉽게 계산할 수도 있죠. 4 곱하기 5 하면 20이 되고 20 곱하기 20 하면 400이 되겠죠. 400 곱하기 0.6 곱하기 8 곱하기 파이까지 다 해주면 쉽게 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계산해서 A번의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고, B번으로 가보면 이런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코일에 유도되는 순간 기전력은 이걸 집어넣어야 되죠. 여기다가.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걸 구했잖아요. 입실론 맥스 오메가 NBA 이 값을 구했으니까 이거 구한 거에다 사인 오메가 t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지금 최대값 2의 맥시멈 우리 이제 A번은 이렇게 구했고, B번에서는 t가 0일 때 순간 유도 기전력을 0으로 이렇게 가정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0 집어넣으면 0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인 오메가 t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의 맥스 곱하기 사인 오메가가 지금 4파이죠. 4파이 곱하기 t 시간이 32분의 파이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8분의 파이 제곱이죠. 그죠? 계산기로 계산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사인 8분의 파이 제곱인데 이게 1보다 약간 크죠. 그래서 이게 라디안, 여기서는 라디안으로 나온 거예요. 그죠?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산기 쓸 때 이게 각도가 아니라 라디안 사인 8분의 파이 제곱이니까 1보다 약간 크죠. 그죠? 3.14 제곱하면 당연히 9점 얼마가 나오니까 사인 한 60 몇 도 뭐 이 정도 될 거란 말이야. 이게 1라디안이 57도인가요? 53도 이 정도 되잖아요. 그죠? 여기 1.12 정도 아마 1.1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60 몇 도 뭐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라디안 값으로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10번에서는 유도기 전력이 최대가 될 때까지 걸리는 최소 시간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이 t는 0일 때에서 최대가 될 때까지 걸리는 최소 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사인 형태로 진동하니까 이렇게 진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경우가 유도 기전력이 최대가 되는 그런 순간이고, 여기도 최대죠. 사실 크기는. 그죠? 그래서 이게 최소에서 0에서 최대가 되는 요 순간을 계산하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분의 t를 1주기에 대해서, 여기까지 1주기잖아요. 시간으로 보면 여기까지 1주기인데 0에서 최대가 되는 요 시간을 얘기한다면 4분의 t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오메가가 4파이잖아요. 그럼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니까 4파이 분의 2파이가 되죠. 이게 오메가 분의 2파이니까요. 그죠? 여기 오메가 분의 2파이예요. 그죠? 그래서 4파이 분의 2파이니까 이게 2분의 1이죠. 2분의 1초. 4분의 t는 얼마겠어요? 8분의 1초.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 같아요. 지금 이 문제가 불분명합니다. 언제부터 최대가 될 때까지냐. 이게 0일 때부터 최대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값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B번에서 이어진 걸로 보자면 4분의 t인 8분의 1초 0.125초 이만큼이 이제 되겠죠. 자, 이 정도로 보시고 우리 또 다음 문제 5번 120V의 교류 전원에 연결된 변압기의 1차 코일의 가문수는 200회이고 2차 코일의 가문수는 50회. 이건 변압기 문제입니다. 그리고 2차 코일에는 100옴의 전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1차 코일에는 얼마의 전류가 흐르겠는가. 그래서 우리 이제 변압기는 그림으로 그려봤었죠. 이렇게 이제 코어가 있죠. 코어. 철심이라고 하는 철심이 있는데 이걸 여러 장을 겹쳐서 만든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얇은 철판을 겹쳐서 겹치면 이렇게 될까요?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수십 장 아니면 뭐 한 수장 몇 장을 겹쳐서 만듭니다. 근데 여기 이제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는 게 이제 1차 코일. 여기 이제 전원이 연결돼 있죠. 이쪽에 감긴 게 이제 2차 코일. 여기는 이제 부하가 저항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기 연결된 저항이 100옴이라는 얘기야. 이게 이제 R2자 R2. 2차 회로의 저항. 1차 회로의 전압이 기전력 V1. 2차 회로의 기전력이 V2. 여기 이제 가문 횟수가 N1. 여기 가문 횟수가 N2. 그래서 N1분의 N2는 V1분의 V2. 그리고 이제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자면 I2분의 I1. 이게 이제 변압기 식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데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2차 코일에는 100옴의 전구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일단 값을 다 집어넣어 보면 이게 어떻게 돼요? N1이 200회가 되죠. 그리고 N2가 50회가 되니까 4분의 1이네요. 그렇죠? 지금 200회, 50회가 나와 있어요. V1이 120V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V2는 30V가 돼야겠죠. 이게 4분의 1이 돼야 되니까. V2가 30V가 구해집니다. 그럼 이 회로에는 I2는 R2분의 V2 아니에요? 그렇죠? I는 R분의 V니까 100분의 30, 즉 0.3A가 흘러야겠습니다. 이렇게 I2잖아요. I2 0.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I1은 그거의 4분의 1이 되면 되겠죠. I1 자체를 구해보면 4분의 0.3 암페어가 답이 되겠네요. 그죠? 40분의 3. 그죠? 40분의 3. 4분의 0.3이라는 얘기는 40분의 3암페어가 되겠죠. 이게 I1입니다. 해결이 됐죠?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9번에서 최대 전압이 170V, 진동수가 60Hz인 전력선에 연결된 평균 소비 전력이 75W인 전구의 저항은 얼마인가? 전력선에 이 전원에 그냥 연결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구해보면 최대 전압이니까 이렇게 이제 전압이 이렇게 할 때 이 최대값이 170V란 얘기예요. Vmax라고 해주면 되겠죠? Vmax가 170V가 됩니다. 이게 F는 60Hz가 되는 거고, 여기 연결된 평균 소비 전력, 이건 평균 값입니다. 그렇죠? P 평균이 75W가 되는데, 이건 IRMS, VRMS와 같죠. 근데 V 맥시멈이 170이니까 VRMS는 루트 2분의 170이 돼야겠죠. 또는 아예 R분의 VRMS의 제곱 이렇게 쓰는 게 좋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전구의 저항을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소비 전력은 주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R은 얼마가 나요? R은 P 평균분의
V RMS의 제곱. P평균이 지금 75라는 얘기잖아요. 75W. V RMS가 루트 2분의 170입니다. 그럼 요거 제곱하면 2분의 170의 제곱이 되겠죠. 예. 여기 2분의 170의 제곱. 요거 넣어준 거죠. 요거. 그럼 계산하면 150분의 170의 제곱. 요게 답이 돼야 돼요. 단위는 저항이니까 ohm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100W의 전구의 저항은 얼마인가? 100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 75가 아니라 100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A번이 되는 거고 B번은 R은 P평균이 100, 그죠? 곱하기 2의 170의 제곱 이렇게 되면 되겠죠. 여기에 이제 60Hz라고 되어 있는 건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써먹진 않는 그런 단서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13번 문제입니다. 0.1 마이크로페럿의 축전기가 10kHz의 교류전에 연결되어 있을 때 리액턴스 구하고 축전기 양단의 최대 전압이 9V일 때 최대 전류를 계산하라. 교류에서 C는 전기 용량이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이 주어져 있고요. 주파수가 10kHz니까 10의 4승 헤르츠가 주어져 있는 거죠. 리액턴스 우리가 XC는 오메가 C 분의 1이죠. 2파이 F 곱하기 C분의 1 구해주면 됩니다. 자, 직접 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2파이의 F리가 10의 4승이죠. 그래서 2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C가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됩니다. 그렇죠? 요거 분의 1. 요거 10의 마이너스 3승. 위로 올라가면 10의 3승이 되겠죠? 2파이.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분의 500 해도 되고 1000을 2로 나눴으니까 단위는 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A번을 구한 거고요. B번에서 축전기 양단의 최대 전압이 9V일 때, 그래서 이건 VC네요. VC가 9가 되는 거죠. 최대 전압이라고 했습니다. VC의 맥시멈으로 우리가 써보자. 그냥 V 맥시멈으로 그럽시다. 이게 이제 9가 됐는데 V는 IXC가 되겠죠. V는 IXC. 물론 이것도 최대값이죠. 그러면 I 맥시멈은 XC분의 9가 되겠죠. 9. V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구한 XC의 역수 곱하기 9 하면 되니까 500분의 9파이가 답이 돼야겠죠. 요거 단위 암페어로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요거 이제 2를 곱해서 이렇게 하면 18파이 곱하기 미리암페어 18파이 미리암페어라고 써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뭐 부차적인 거니까 이렇게 해서 답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0.8 헨리 인덕터 0.8 헨리인 인덕터와 335매 저항이 두 개죠, 두 개. 그죠? LR이죠. LR이 60Hz 교류 전원과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류 전압계로 전원 양단을 재보니 RMS 전압이 120V가 됩니다. 회로에 흐르는 RMS 전류를 계산하라 그랬는데 회로들을 그려볼까요? 이걸 그려보면 L이 있고 여기에 또 저항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파수는 60Hz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교류 전압계로 전원 양단을 재어보니 여기 양단을 재면 120V가 나오는 거예요. 120V. 그럼 여기도 당연히 120V가 나온다는 얘기죠. 양단이라고 했으니까.
전류를 한번 재보자. 그런데 이게 330ohm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0.8 헬리가 되니까 우리 XL 한번 구해보죠. 오메가 L이 돼야겠죠. 그래서 약 377이죠.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는데 2파이 곱하기 60이니까 120파이가 돼서 이거 그대로 둬도 되고 대략 계산하면 377 정도가 나옵니다. 곱하기 L이 0.8이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단위가 ohm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 300 얼마 되겠네요. 그렇죠? 400 얼마, 377보다 더 작은 거니까 300 얼마 정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보면 뭘 계산해야죠? RMS 전류를 계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류는 I는 G분의 V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이제 RMS면 이것도 RMS 이렇게 써주면 되죠. G는 루트 X R의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V RMS 그러면 R은 지금 330의 제곱 XL은 요거 한 거 그죠? 377 곱하기 0.8 요거 계산하세요. 요거의 제곱 루트해서 VRMS가 120 단위는 암페어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A번의 IRMS를 구해본 겁니다. 전압과 전류 사이의 위상각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 R은 330 X는 얼마예요? XL은 377 곱하기 0.8 계산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88, 64, 83, 24니까 거의 약 300 나옵니다. 그죠? 약 300. 대략 300 정도. 그럼 요 각도가 나오겠죠? 요거를 요쪽에다 쓸까요? 이렇게 약 300. 위상각은 어떻게 구합니까? 요 각이죠? 파이로 갑시다. 탄젠트 파이는 R분의 XN 330분의 300 정도가 되니까 파이를 구하면 탄젠트 인버스 330분의 약 300 이렇게 답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이제 B번에 답이 구해지는 겁니다. 회로의 소비 전력은 저항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C번 소비는 저항이 하는 거니까 이 R은 저항이 소비하는 전력은 I R의 제곱. 이때 I는 RMS 여기서 구한 요 값이죠. I 제곱 R이죠. I RMS 제곱 저항 R만 그대로 곱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단위는 와트로 나오겠죠. 18번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고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19번 문제인데요. 자, 그림은 좀 L이 하나 있는 거죠. 100V의 교류 회로가 최대 전압이 여기 100V가 돼요. 최대 전류는 50Hz에서 7.5A가 됩니다. 그래서 전압 그리고 XCI하고 XL이 나와 계산이 되겠죠. 자체 유도계수 L을 구하라. 우리 이제 알고 있는 식에 써보면 XL을 구해보죠. XL을 구하면 오메가 L입니다. V 최대 V 맥시멈은 I 맥시멈 곱하기 XL이 돼야겠죠. 요거 좀 L 하나만 있으니까. 근데 V 맥시멈이 지금 100이죠. I 맥시멈은 7.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XL 구할 수 있겠죠. XL 구하면 1.5분의 100인데 이게 얼마예요? 오메가 L입니다.
2파이 곱하기 F 50 곱하기 L이죠. 따라서 L을 구할 수 있겠네요. 여기 50하고 2, 100은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L은 1.5 파이분의 1 헨리가 되죠.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생략하면 안 되고 7.5 파이분의 1이 1 헨리가 돼야 돼. 헨리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A는 구해진 거죠. D에서 최대 전류가 2.5A일 때 각 진동수는 얼마인가? 지금 전류가 3분의 1로 줄어들었네요. 전류가 줄어드는 이유는 뭐겠어요? XL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XL은 오메가에 비례하죠. 그래서 각 진동수는 3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전류 I는 XL분의 V인데 이건 오메가 L분의 V가 되죠. 전류가 3분의 1이 됐다. 오메가가 3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처음 각진동수는 오메가 제로라고 할까요? 오메가 제로가 2파이 F가 되니까 100파이에 100파이. 그죠? 그럼 나중 오메가는 3배가 되면 300파이 라디안 퍼 세크가 되겠죠. 아주 단순 명료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우리 19번도 정리 마치겠습니다. 21번 이 문제는 RLC가 다 있는 회로 문제입니다. 가변 축전기의 전기 용량 C가 5 마이크로페럿입니다. 회로의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자, A번에 임피던스 G는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죠. XL, XC의 제곱입니다. 자, 주파수가 주어져 있나요? 60Hz. 그러니까 F가 60, 오메가는 120파이 라디안 퍼 세크가 됩니다. 그러면 XL은 오메가 L이 되겠죠? 오메가 L이 돼서 120에 1 곱하면 그냥 120파이죠. 단위는 이제 물론 옴으로 바뀌는 겁니다. XC는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120파이 곱하기 C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요거 분의 1 해주면 여기 600이죠. 600. 그렇죠? 네. 그러면 6 곱하기 6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분의 1이니까 6파이 분의 10의 4승. 대략 어느 정도 되겠어요? 이게 약 20이 나옵니다. 6 곱하기 파이 하면 6 곱하기 3.14니까 19점 얼마에서 근 거의 20이 나오죠. 20분의 만이니까 약 500 정도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500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게 10의 4승, 이게 20이죠. 20. 6 곱하기 10의 1승. 그렇죠? 약 500. 약 500. 요거는 이거 얼마 될까요? 120 곱하기 3 하면 약 400 조금 안 되죠. 400보다 안 됩니다. 한 380이나 90 정도 나오게 되겠죠. 어쨌든 뭐 이렇게 다 그냥 그대로 둬야겠네요. 예,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다 넣어서 루트 R이 얼마예요? 100이죠? 100의 제곱 XL 120파이 마이너스 6파이분의 10의 4승 이거 전체의 제곱. 임피던스가 구해지겠죠. 계산기로 계산하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보면 이게 지금 약 500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약 400이 조금 안 되죠. 그럼 얘네 차이는 100보다 조금 더 커요. 그죠? 그럼 100의 제곱에 100의 제곱이니까 루트 200 조금 더 나오게 됩니다. G값을 계산하면 근사적으로 루트 200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예. 루트 200 아니 루트 2 곱하기 100이죠. 루트 2 곱하기 100 루트 2 곱하기 100 이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이것도 100 이것도 근사적으로 이거보다 좀 더 커요. 그렇죠? 루트 2 곱하기 100 예.
그래서 A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B번에서 흐르는 전류의 시료값 I RMS는 임피던스 이제 구했으니까 V RMS 넣어주면 되겠죠. V RMS는 얼마예요? 220V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류 전원의 주파수가 나와 있고 지금 전압이 나와 있는데 이게 최대인지 뭐 RMS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다 RMS입니다. 약 얼마가 나오겠어요? 1A 정도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220이고 여기 200보다 루트 2 곱하기 100 정도 되니까 약 2일보다는 조금 더 작겠네요. 그죠? 2일보다는 조금 더 작은 0.8, 0.9 뭐 이 정도 전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구해낼 수 있다고요. 그죠? 예. 회로의 총 소비 전력은 누가 소비해? 저항이 소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P RMS 또는 PR은 저항이 소비하는 전력은 I를 구했으면 I 제곱 R 해주면 되는 겁니다. 쉽죠? 예. 요거 I RMS 구했죠? 제곱해서 저항 100옴이니까 100만 곱해주면 단위는 이제 와트로 나오게 됩니다. D번에 회로의 최대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전기 용량 C는 몇 마이크로페럿이 돼야 돼요. 5가 아니라 다른 값이 돼야 돼요. XC는 XL이 돼야겠죠? XC는 XL이 돼야 됩니다. 공명이죠. 공진. 그래서 오메가 C분의 1은 오메가 L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C를 구하면 얼마겠어요? C는 오메가 제곱 L분의 1이 돼야겠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구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가 지금 약 377이죠. 요거 제곱 곱하기 L이 1이니까 요거 분의 1 해주면 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 단위는 페럿. 마이크로 페럿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A, B, C, D까지 다 맞춰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3번입니다. 자, A, B, C, D 4개의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최대 전압이 150V, 교류 전원에 이것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음 점 사이 A, B, B, C, C, D는 이제 요거의 전압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VRMS AB 사이의 전압은 I를 구해서 IR이 돼야겠죠. IRMS R 되는 거고 V, BC 사이의 전압은 IRMS 요게 L이죠. 그러니까 XL. V, CD 사이의 전압은 IRMS XC. I는 어떻게 구해요? IRMS는 G분의 임피던스 분의 VRMS. VRMS가 150 루트 2분의 150이 돼야겠죠. 루트 2분의 150. Z는 루트, 여기 이제 루트 X제곱 R제곱 더하기 X제곱. 똑같이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구해주면 임피던스를 구해서 IRMS를 이렇게 구해볼 수 있고, 여기 이제 XL, 오메가 L, 그쵸? 그러니까 오메가 L, 오메가 C분의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 있겠죠?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니까 100파이 라디안 퍼 세크로 계산이 됩니다. 요건 이제 단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오메가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해볼 수 있겠죠. 그 예제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제에도 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예제 같이 보시면 되고, 다음에 24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죠. 저항 L, C 요거 1500 같아요. 1500 그죠? 직렬 RLC 교류회로가 가변 진동수 교류 전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명 진동수는 얼마예요?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이 돼야죠.
L이 3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C는 0.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계산기로 계산해주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 350 곱하기 이거는 1.5로 곱한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에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해도 되겠죠.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둡니다. 요거의 루트 분의 1이 되죠. 전체 루트. 그러면 요건 10의 마이너스 10승인데 루트에서 역수로 올려주면 10의 5승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루트 350 곱하기 1.5 하면 450이 되나요? 450보다는 더 크겠네요. 그렇죠? 1.5니까 350 더하기 175에서 525 정도, 525 나오죠. 루트 525. 이거 얼마예요?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625보다는 작으니까 얼마 나오겠죠. 이게 답이에요. 라디안 퍼 세크. 여기 A번. B번에 보면 공명진동수에서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너무 간단하죠. 공명이 되면 XL은 XC가 되니까 X는 XL-XC 자체가, 리액턴스 자체가 0이 나오는 게 공명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는 그대로 저항만 임피던스가 된다고 했죠. 1500옴이 답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27번. 2옴의 저항과 자체 인덕턴스 L은 파이분의 1 헨리인 코일, 요것도 다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죠. 직렬로 연결하고 그 양 끝에 1V의 교류전원을 연결하였습니다. 고유 진동수 얼마냐? 역시 L은 루트 LC분의 1이 돼야겠죠. 그래서 파이분의 1 곱하기 또 파이분의 1이네요. 그렇죠? 루트니까 그냥 또 파이분의 1이죠. 그래서 파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L이 아니라 오메가입니다. 그렇죠? 각 진동수 오메가. 이게 2파이 F잖아요. 그래서 진동수 F는 0.5Hz가 돼야겠죠. 간단하죠? 그럼 B번, C번도 다 해볼 수 있어요. 교류 진동수가 회로의 고유 진동수와 같다. 공명이라는 얘기죠. 공진.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G는 공진이 되면 그냥 R이 되죠. 따라서 I는 G분의 V니까 R분의 V 되죠. V가 1이라고 했죠. R은 2라고 했으니까 0.5 암페어가 나와주면 됩니다. 이번 문제죠. 10번. B의 경우 코일 양 끝의 전압은, 코일 양 끝이니까 VL을 구하라는 거죠. I 곱해서 XL 해주면 됩니다. I 오메가 L이니까 2파이 FL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오메가 자체가 그냥 파이예요. 파이. 그래서 XL은 오메가 L인데 I 곱하기 I는 0.5라고 했죠. 다 넣어보면 0.5 곱하기 오메가는 파이죠. L은 파이분의 1입니다. 그냥 1이 돼서 0.5 볼트가 나와주면 되죠. 전압이니까 볼트가 되어야 됩니다. 쉽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장과 21장 연습 문제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이제 내가 이제 풀어보면 내가 풀어도 틀린 곳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틀린 곳이 있으면 바로 또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수정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